내 말투가요? 왜요? 무슨 말투가요? 난 달라진 게 없는데 저번 학기 시험이랑 다른 방으로 가실래요? 혜원이 따라 부장 아니 팀장님한테 갈래? 싫어요. 싫어요. 오케이. 합시다. 쉽지? 솔직히 저번 것도 내용은 쉬웠잖아. 그 뭐 윗집에서 쿵쾅거리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탈룰라였던 거. 내용도 쉽고 단어도 쉬워. 근데 그래서 이상한 문제 맨날 뒤에다가 한두 개를 넣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낼 수 있는 문제 방식이 몇 개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교과서들도 모의고사식으로 문제를 조금씩 바꿔서 내잖아. 뭐 주제를 찾아라, 순서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근데 애시당초에 지문 자체가 쉬워버리니까 그렇게 바꿔놔도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변별력이라는 프레임 씌워갖고서 한두 개 망쳐버려야 되는 거야. 한두 개로. 참 문제예요. 근데 쉬우니까 나랑은 진도를 빨리 일단 빼고요. 합시다. 여기까지는 다 했어? 본문 하나는? 저기 3쪽에 모드 체인지까지 했어요. 벌써? 합시다. 보자. 뭐야? Keystones in nature. 키스톤이 뭔지 아시겠지? 수업했으니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키스톤이? 중심, 중축. 말 그대로 key in stone인 거야.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열쇠 역할을 하는 거야. 열쇠는 뭔가를 열거나 잠글 때 쓰고 가운데다 끼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밑에 닥터 월터스가 설명한 부분 기억나시겠지만 그런 비슷한 내용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왜 이렇게 뾰루퉁해 갑자기? 왜 수업하기 싫어 오늘? 오늘은 놀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 오늘 놀 줄 알았지? 네. 그래서 뾰루퉁하신 거군요. 니네도 오늘 놀 줄 알았어? 네. 안 돼. 한 시간만 하자. 자, Welcome to Silent Science Show. SSS 다 대문자 쓰여있지? 저 굳이 한국말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당연히 그냥 Silent Science Show에 오신 걸 환영한대요. 근데 뭐 물론 옆에는 학생과학쇼라고 바꾸긴 했는데 뜻이 쉬운 단어니까 학생과학쇼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트리플 S라고 그냥 기억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자, Today we will be discussing an important topic.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 거래요. 근데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 키스톤 스페시스. 뜻이 뭐야? 핵심 종이죠. 핵심 종. 키스톤은 중심, 중추, 핵심이란 뜻이니까 스페시스랑 합쳐서 핵심 종. 여기 있는 하이프는 여기서 동격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격을 나타내는 단어라든가 문장 어구 같은 게 뭐가 있느냐? 하이픈도 있고요. 이따가 내려가서 보시면은 콤마로 연결해서 쓰는 동격 표현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가 하이픈이 아니라 그냥 콤마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모의고사 할 때는 주어 동사 일일이 다 나눴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나눠볼까요? 아니면은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데 주어 동사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할까? 나눠볼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보냐? 굳이 안 해도 될 쉬운 지문인 것 같아? 오케이. 일단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일단 갑시다. 중요한 뭔가의 주제라든가 핵심인 키스톤 스페시스 핵심 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우리의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손님을 한 명 초대했는데 누구냐? 엑스퍼트, 전문가죠. 엑스퍼트 뒤에 on 오면은 어느 분야에서의 전문가라고 의미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오는 놈이 무슨 분야 같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시스템 뭐야? 생태계죠? 생태계의 전문가. 잠깐만 이만큼이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생태계와 환경 전문가인 닥터 월터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 어디 갔어? 내가 위에서 동격 얘기하면서 하이픈 말고 뭐도 쓸 수 있다고 그랬지? 콤마를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콤마는 앞에 아니 뒤에 사실 여기는 점만 찍혀 있잖아요. 점만 찍혀 있는데 이게 콤마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점 찍혀 있으니까 원래는 문장이 여기서 끝났다는 건데 이거를 그냥 얘 따로 이렇게 두 문장이라고 안 보고 여기를 그냥 콤마로 이렇게 붙여버려갖고 그러니까 온점이 아니라 반점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한 문장처럼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생태계와 환경의 전문가입니다 하고 월터 박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콤마로 바뀌는 순간 생태계와 환경 분야 전문가인 월터 박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전자가 맞아요. 원점이 맞아요. 알았지? 왜냐면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와 있어 버리니까. 사실 콤마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왜? 아 벌레. 깜짝이야. 야 벌레 잘 잡는 사람. 야 다리를 다쳤는데 개 보고 잡으라고 그러는 건 잠깐만 기다려봐. 야. 너 나와. 책상에 떨어졌니? 안 떨어졌지. 갔나 보다. 갔어. 준재랑 주윤이는 이 영상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수업하다가 갑자기 벌레 나왔다고 하고 벌레를 잡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봅시다. It's my pleasure to be here. 이곳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라는 뜻이죠. 혹시 이거 했었나? 투부정사 무슨 용법일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투부정사에 힌트 줄게. 부사에 5개 있지. 부사적 용법에 하위 용법들이 5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목적 등등등 총 합쳐하고 5개가 있잖아. 걔네 중 뭘까? 뭘 것 같아? 그렇지. 감정의 원인. 우리가 보통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만 따져보자. 여기 더 써야겠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5가지 하나씩만 다시 해보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뭘까? 부사적 용법의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거. 그렇지. 목적 하기 위해서. 그다음 나머지는 다 자칭이들이에요.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 그다음 형용사 수식, 마지막 결과 이렇게가 5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용법들을 구분하는 거에도 그래도 하나의 스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은 뭐 대부분 많이 쓰이니까 패스하고 나머지 애들을 좀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얘네 둘이지. 3번과 4번은 주로야. 주로 아니 4번은 100%고 3번은 주로 앞에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붙는 꼴이 돼요. 하나의 예시가 뭐냐면 니네 초딩 때 배웠던 거 만나서 반가워 뭐였지? 나이스 미츠. 그게 감정의 원인이야.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나이스. 기분이 좋네요. 이게 이미 니네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건데 세부적으로 문법 용어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안 했던 거거든. 근데 뭐가 이렇게 번잡하니 오늘 수업이? 자 여기 보시면은 주로 그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지금 형용사가 아니지. pleasure 기쁨 명사잖아. 다만 It's my pleasure 이것은 나의 기쁨이에요라고 해석하지 않지. 뭐라고 해석할까? 그냥 기쁩니다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감정과 관련된 명사가 오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얘는 부사의 감정의 원인. 어제 하루 쉬었더니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집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곳에 오게 되어 참 기쁩니다. 밑으로 가보자. Dr. Walters, let's get right to the point. Get to the point 뭘까요? 본론으로 들어가자인데 얘가 하나가 껴있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get to the point지 right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 외우진 않았거든. 그러면 저 right의 뜻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right는 갖고 있는 품사도 많고요, 뜻도 많아요. 제일 쉬운 거부터 해보자. 뭐가 있지? 오른쪽. 명사로 치면 오른쪽. 또 올은. 올바른 할 때 올은. 그때는 형용사고. 부사는 바로.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로 쓰인 바로겠지. 부사로 쓰인 바로.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쓰인 거예요. 명사에 뜻 하나가 더 있는데 뭘까? 권리. 정확합니다. 권리. copyright 같은 데 쓰이는 거. 저작권이죠. copyright. 카피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 거란 뜻인 거잖아. 남들 카피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권리라는 뜻도 있는데 이제 니네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렸을 때 쓰던 단어보다 좀 더 레벨이 올라가는 뜻들이 있을 거야. 당장 얘만 봐도
권리라는 뜻이 오른쪽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일 거니까 뜻이 여러 개거나 품사가 여러 개인 단어들은 학년 올라갈수록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오케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What exactly is a keystone species? 핵심 종이란 게 뭔가요? 그랬죠.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죠, 월트 박사님이. 핵심 종이란 게 뭔가요? 자, well, each one species 하나의 종이래, 종. 이게 무슨 종이냐? 여기서 된 뭐로 쓰였지? 뒤에 뭐 없어? 주어 없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뭐로 바꿀 수 있지? 주격관계대명사 that 말고 뭐로도 바꿀 수 있어? 선행사 종류만 보면 되잖아. 사람 아니니까 위치 이렇게 같이 써놔야겠지. 아, 참고로 스페시스는 IES 붙은 거 보면 복수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저거 단수명사입니다. 단수의 힌트가 뭐야? 얘가 단수라는 힌트가 뭐야? 원도 있고 하나 더. 그렇지, 두 개를 다. 뒤에 IES 있다고 무조건 복수가 아닙니다. 얘는 이게 하나의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원 붙었고 여기 보어도 얘가 지금 이 문장이 보어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랑 수일치를 시켜야겠지? 근데 비동사 is 쓰였다는 것만 봐도 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원 붙은 것도 그거의 증거고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의 동사도 앞에 있는 선행사랑 수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쟤는 단수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알았죠? 하나의 종이래. 무슨 종? Has a huge effect. 원래는 우리가 외웠던 거는 have an effect on이거든. have an effect on.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그럼 저기서는 그냥 영향이 아니라 huge effect니까 무슨 영향? 큰 영향,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종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끼치지? Ecosystem where it lives. 걔네가 살고 있는 서식하는 뭐 등등등 살고 있는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안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도 있고 뭐도 있어 여기? 관계부사. 그렇지. 관부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뒷문장 얘는 자동사니까 이거 자체로 이미 완벽한 문장이지. 여기서 where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었지. 주격 플러스 비동사랑 목적격. 관계부사도 생략이 됐어요. 왜냐면 어쨌든 관계사니까. 언제 생략됐었지? 이거 했었는데 기말 때. 관계부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일까? 언제일까? 앞에 플레이스는 타임. 우리가 관계부사를 기억할 때 뭐뭐의 관계부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예를 들어 시간의 관계부사 when, 장소의 관계부사 where 같은 애들.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그 시간, 장소를 의미하는 말 그대로 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일 때만 생략이 돼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time이지. 선행사가 time일 때만 관계부사 when이 생략돼요. 반대로 where는 지금 장소의 관계부사지. 그럼 선행사가 place가 와야만 생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유, reason, 그럼 reason이 올 때 생략이 되는 건데 생략 안 되는 게 뭐였더라? the way, how. 걔네는 생략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밖에 못 쓰는 거였어. the way랑 how가 같이 올 수가 없으니까 애시당초에 하나밖에 못 쓴다고 그랬었죠. 여기서는 얘는 생략이 당연히 안 되겠지. 선행사가 place가 아니라 이코시스템이니까. 밑에 맞아봅시다. 무슨 뜻이죠? 뭔 말인가요? 했더니 Have you ever noticed? 현재 완료. 현재 완료 나오면 또 이게 용법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현재 완료는 용법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제각기 짝꿍들이 있다 그랬어. 그 어떤 특정한 용법에 주로 쓰이는 단어들, 걔네를 갖고 판단을 하는 건데 ever가 들어간 특정 용법이 뭐가 있을까? 현재 완료에 경험, 그렇지. 해본 적 있나요? 노티스의 원래 뜻은 알아차리다죠. 알아차리다인데 옆에 보시면 그냥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알아차렸다는 것부터가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지했다는 뜻이니까 그 말은 즉 내 눈으로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 적이 있으세요? 정도로만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키스톤을 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 키스톤은 위에 핵심종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핵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돌들 사이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끼워 넣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추돌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중추돌, 뭐 여기서는 쐐기돌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쐐기 뭐
자주 쓰이는 단어기도 하지. 방송 이런 데 보면은 쐐기를 막다 그러잖아. 원래 쐐기가 뭘까? 쐐기를 박다를 어떨 때 써? 우리가 한국은말에서 끝장낼 때. 그러면 그 어떤 사건을 일련의 사건을 이렇게 놨을 때 앞부분에 쓰일까 뒷부분에 쓰일까? 사건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쓰이지,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 게임이라든가 운동 같은 거 할 때 뭐 하나 이글스가 1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상대 팀에서 9회 초에 말로 홈런을 또 때려버렸어. 그러면 승부의 세계 현실 고증이에요. 내가 하나 팬이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 이글스는 10점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 이글스가 10점을 먹히는 건 가능하지만요. 그래서 공격이 한 번 남았는데 10점도 이미 큰데 갑자기 상대팀이 마지막 공격에서 말로 홈런을 때려버려서 나중에 추가가 돼. 아 그럼 끝장나잖아. 그럴 때 쐐기를 박다 그래. 승부에 쐐기를 박다 그러지. 그래서 쐐기라는 건 보통 뼈나 돌 종류일 때도 있는데 나무 종류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할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채워 넣는 걸 쐐기라 그래. 쐐기를 박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쐐기돌 아니면 중추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하겠죠. 왜 중요하냐면 걔가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쐐기돌, 중추돌을 본 적이 있는 어디에 있는 스톤 아치. 아치가 뭐야? 아치. 이렇게 생긴 게 아치잖아, 그렇지? 여기서 중추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자. It's only one stone of many. 당연히 아치니까 아치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돌이 많아야겠지. 아치 모양으로 나온 돌이 없을 테니까 다 끼워서 이렇게 아치를 쌓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many는 뒤에 뭐가 생략? 스톤스가 생략. 왜 생략했을까? 앞에 이미 스톤 썼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only one of many를 one of many stones 이렇게 one of 복수명사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one stone of many로 써도 뜻은 똑같아. 다만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싶지가 않으니까 앞에 이미 스톤이 있으니까 뒤에 many 뒤에 명사를 생략하고 얘를 수량 형용사긴 하지만 명사처럼 취급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many를 포함해서 사실 다른 형용사들도 명사처럼 취급을 할 때가 있거든. 뭐 예를 들어 더 플러스 형용사 해갖고 뭐뭐 한 사람들 이렇게 쓸 때, 더 tall 그러면 키 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쓸 때만 봐도 형용사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썼을 때 many는 수량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기다 스톤을 넣어버리고 many 뒤에를 빼버리면 그때는 얘를 명사 취급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많은 돌들 중 오직 하나일 뿐인데 이게 한정사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하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오직 하나다 보다는 오직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강조가 되겠죠. 다만 그것이 없다면 여기서 얘는 뭐야? 여기랑 똑같은 거겠지? 얘는 뭐야 결국? 요거겠죠? 그래서 다 똑같은 애들입니다. 다만 그게 없다면 the whole arch would fall. 아치 전체가 무너질 거다 라는 뜻이겠죠. 다음 keystone 중추돌이 makes the whole arch stay strong 까지만 일단 하죠. 뒤에서 복사니까 딱 봐도 이제 보여야 돼. 내가 요거 체크하고 요렇게 묶어버리면 뭐 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사역동사. 여기서 make는 사역동사. 그 중추돌이 그러면 여기가 동사니까 얘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오겠죠. 전체 아치를 뭐하게? Stay strong. stay가 뒤에 장소가 온다면 어디에 머무르다죠. 근데 여기에서는 stay 플러스 형용사로 같이 왔어. 뭐 뜻? 그렇지, 유지로 바뀌어. 무슨 상태를 유지하다. 여기서는 튼튼, 단단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키스톤이 전체 아치를 단단하게 유지시킨다. 뒤에 even though it's only one small stone. 그게 오직 불과 하나의 돌일지라도 전체 아치를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사역동사 너무 많이 나왔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It's the same in an ecosystem. 생태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월터스 아저씨가 키스톤이 뭔지 설명해주는 부분에서의 키스톤은 중추돌이나 쐐기돌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코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키스톤은 웬만하면 그냥 스피시스랑 같이 오니까 핵심 종 이런 식으로 같이 해석을 조금 유달리 바꿔줄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죠? 생태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동물이 might not be the biggest in size or number. 크기라든가 수에서 가장 크지는 않을지라도예요.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의 수를 특정하게 숫자로 나타낼 수가 당연히 없겠지. 뭐 멸종 위기 정도 있고요. 널리고 널린 비둘기 같은 놈들도 있고요. 아무튼 생태계 안에는 또 뭐가 있지? 먹이 사슬도 있고 체인 리액션이 계속 일어나는데 니네랑 안 했었어. 어디랑 했었더라 이거를? 숙제랑 했다. 아무튼 님들도 아시다시피 동물 하나만이라도 멸종하면은 그것과 관련한 먹이 사슬이라든가 생태계가 다 파괴된다는 건 알고 있으시죠? 뭐 예를 들어 모기가 멸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모기 혐오하잖아, 그렇지? 모기 좋아하니? 모기 싫어하잖아요, 다들. 모기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우리한테는 당연히 기분이 안 좋고 짜증나는 종이긴 하지만 모기 하나 사라졌다고 그럼 모기를 먹이로 하는 다른 동물들도 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뭐가 싫지? 비둘기가 싫다고 합시다. 그래서 비둘기가 다 멸종하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비둘기는 없어도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의 동물이 크기라든가 그 수가 제일 크거나 제일 많지 않더라도 but without it 그것 하나만 없다면 그 동물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는 순간 즉 여기서는 멸종을 의미하는 거지. 엄마들이 멸종된다면 the ecosystem would collapse. 위에서는 돌 얘기했으니까 아치가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생태계로 넘어왔으니까 무너진다 보다는 붕괴라고 단어를 바꾼 거예요. collapse가 붕괴하다, 붕괴되다니까. 오케이, 사이즈가 제일 크거나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제일 많은 놈이 아니더라도 개 하나 멸종당하는 순간 생태계가 붕괴될 거다, 파괴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So you mean that 여기는 접속사 뭐라고 의미해? 때때로 하나의 돌 또는 하나의 종일지라도 유달리 중요할 때도 있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정확하대요. 저 밑에 Is this a new term? 새로 생겨난 용어인가요? 단어인가요? 이렇게 하고 본문 하나 끝나는데 그러면 본문 2에서는 뭔 얘기를 하겠니? 얘로 마무리했잖아. 이게 우리 모의고사 풀 때도 순서 맞추기 할 때 항상 중요하게 내가 보라 했던 데가 각 문단 혹은 각 부분의 맨 앞과 맨 뒤잖아. 이어지는 게 그렇게 이어지니까 그러면 이 뒤에도 여기서 얘로 끝났다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오는지도 생각을 하시면 편안할 거란 뜻이겠죠. 저게 새로운 단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면 그 뒤에 뭔 내용이 나오겠어? 새로운 단어가 맞는지 아닌지 원래 있던 단어라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혹은 새로 생겨난 단어라면 어쩌다가 새로 생겨났는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넌 이번에도 거기다 메모하는 게 편하지? 오후북? 오후북인가? 네. 시간이 거의 간당간당하니까 월터스 아저씨 대사까지만 하고 끝내죠 오늘. 알았지? 본문이 한 5개인가 있나 이거? 5개야? 6개야? 퍼더 리딩까지 5개구나. 봅시다. Actually 사실 the term keystone species 원래 여기 콤마가 있어도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영어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하거든. 약간 강조하는 느낌인 건데 사실 여기 그냥 콤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동격인 거야. 해석은 그냥 똑같이 콤마나 하이픈 없더라도 똑같이 동격으로 이거라는 단어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키스톤 종, 그러니까 핵심 종이라는 단어는 was first used by Dr. Robert Pine. 저 사람 이름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학교에서? 로버트 파인? 파인? 보나 네? 로버트 아저씨 이름 어떻게 발음해야 된대? 발음 안 하셨어요. 발음 안 하셨어요. 네,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안 찾아봤습니다. 로버트 씨라고 합시다 그냥. 로버트 씨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그리고 여기 콤마가 또 나왔지? 앞에서 하이픈 한번 쓴 거 보였으니까 여기서는 동격의 콤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항시 이렇게 동격이 나올 때에는 A, B 이렇게 넣으면은 동격 혹은 부연 설명일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같은 인물이고 같은 뭐 단어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하나의 특정한 놈이긴 할 텐데 어느 하나가 분명히 부연 설명이고 어느 하나가 메인이 돼요. 예를 들어 경민이 콤마 치고 영생부 1학년 학생이라고 한다면 뭐가 부연 설명이고 뭐가 메인일까? 보통은 이름이 메인일 거고 영생부 1학년 학생이라는 게 부연 설명이 되겠지. 그럴 때 우리가 해석을 부연 설명 먼저 해야 될까? 혹은 메인 단어를 먼저 해야 될까? 순서상으로 무조건 부연 설명을 먼저 해주는 게 편한 게 동격의 콤마라든가 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인자만 붙이면 되잖아. 인자만 뭐뭐 인자만 붙이면 되니까 그냥 해석하지 말고 앞뒤 한 번만 읽어본 다음에 뭐가 부연인지에 따라서 얘는 둘 다 돼요. A인 B도 되지만 B인 A도 돼. 그러니까 두 개 읽고 10초만 투자하면 되니까 두 개 읽고 뭐가 부연 설명인지만 확인하시면 해석이 편할 건데 여기서는 그러면 로버트라는 이름이 메인일까요? Zoology Professor가 메인일까요? 당연히 이름이 메인이겠지. 그러면 여기를 먼저 동물학 교수인 로버트 아저씨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언제? 1969년에. 다음 he examined food chains on 타투시 아일랜드. 타투시일 것 같아요. 아마도 나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긴 합니다. 뭐 수업 준비를 하긴 했지만 찾아보진 않았어요. 저것도 발음 안 하셨는지 선생님께서? 투투시. 투투시? A인데? 투투시는? A 반응 안 한다고 하셨어요. 아 진짜? 그럼 뭐라고? 투투시. 투투시? 너도 웃기지 지금. 뭐 투투시든 타투시든 T 아일랜드라고 합시다 우리. 네, T 아일랜드라고 합시다. T 아일랜드의 풀 체인 뭐야? 먹이사슬 앞에서 나왔던 얘기 계속 이어서 하는 거지. 하나가 멸종하면 걔와 관련되어 있는 애들도 멸종할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는 먹이사슬 하나를 알아냈는데 뭐 어디서? 투투시래요. 네.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거 다시 나가면 니네는 뭐라 그랬어 쌤이? 타투시요. 야 뭐야? 스님이 다른가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혜원쌤. 혜원 쌤이신가요? 너네 쌤은 누구야? 대현 쌤이고 너는? 혜원 쌤은 투투시라 그랬는데 대현 쌤은 태투시라 그랬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T 아일랜드라고 할 거예요 나는. T 아일랜드에서의 먹이사슬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T 아일랜드는 어디 있는 거야? US State of Washington. 미국에 있는 워싱턴 주죠. 스테이트는 워싱턴 주의 T 아일랜드의 먹이사슬에 대해 연구했다. He observed that. 여기 또 접속사 나왔고. 뭘 관찰했어? Diversity가 뭐야? 다양성, 그렇지. 다양성이 감소한다. 그럼 뭐의 다양성일까? 뭐 동안 during period when부터 여기까지가 쭉 여기 있는 듀링이 전체를 꾸며주는 건데 그 안에서 피리어드 수식하는 관계 부사가 붙어버려서 문장이 그냥 길어지는 겁니다. 무슨 기간 동안? The number of predators decreased. The number of는 많은이야 수야? 수. 그렇지. 얘는 뭐뭐의 수. 그러면 이거랑 유사하게 맨날 나오는 거. 많은은 뭐지? 그렇지. 앞에 관사만 바꾸면 되지. The number of. 얘는 많은. 이렇게. 헷갈릴 만한 애들은 두 개를 같이 써갖고 같이 외우시면 당연히 좋겠죠. 프레데터는 누구지? 포식자. 포식자의 수가 줄어드는 기간 동안 다양성 역시도 감소했다는 걸 알아냈다, 관찰했다. 그러면 포식자의 수가 줄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포식자애들은 많이 잡아먹고 힘도 굉장히 센 동물이죠, 생물들인 건데 걔네가 많이 죽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얘네가 없어졌다는 것은 얘네가 먹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 먹는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사자가 새를 잡아먹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사자가 갑자기 멸종해버리면 그 새들은 늘어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애초에 그것조차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이겠지. 왜냐면 다 무너져 버릴 테니까. 개 하나만 멸종한다고 새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다양성 역시도 줄어든다. 동물에 관심이 있나요? 고양이만? 나머지 동물들은요? 수리부엉이 기억나세요? 수리부엉이? 준재야 보고 있지? 수리부엉이란다. 또 웃기네. 수리부엉. 선생님 이건 수리부엉입니다. 했더니 진짜 수리부엉이네. 와. 그다음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when fewer predators hunted in the system. 그래서 fewer는 더 적은이지. 뭐 a few 이 차이가 아닌 거야. 얘는 애초에 비교급이기 때문에 a fewer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더 적은이에요. 이게 a few냐를 측정할 때 그거를 구분할 때에는 약간 거의 없는 이렇게 꼭 분간을 해야 되잖아. 근데 비교급으로 쓰였을 때는 그냥 더 적은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적은 포식자들이 그 생태계에서 사냥을 할 때 there were fewer other living things in the ecosystem too. 그 생태계에 있는 다른 여기서 living things는 생물체겠죠. 생명체, 생물체. 뭐 더 의역하면 그냥 동물이 될 테고, 그렇지? 다른 동물들의 수 역시도 감소한다. 우리가 방금 가졌던 단편적인 생각, 아까 했던 얘기랑 조금 다르죠. 사자가 멸종하는 순간 사자가 먹던 새가 갑자기 막 늘어날 거다. 왜? 참 먹힐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포식자들이 더 줄어든다면 걔네랑 관련 있는 다른 생물체들도 줄어들 거다라는 게 생태계 푸드체인의 하나의 결과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경민아 이거 좀 꺼줄래? 예.